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월마트를 창업한 샘 윌튼입니다. 월마트는 매우 유명한 회사이고 우리가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찌보면 창업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에 대한 스토리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한 내용이 주가되어 있지만 기업들이 주고 있는 시사점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총론에 대한 것과 강론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샘 윌튼은 다음 같은 걸 강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근면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듣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꿋꿋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누구라도 기회를 주고 잘해보라고 격려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면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 없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8가지의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단어는 1달러의 가치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설명해서요, 검소한 것을 말합니다. 전략한 것을 말합니다. 1달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1달러를 어떻게 낭비하지 않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검소한 사람이었고 낭비 없는 사람이었고 단돈 1달러를 전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평생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1달러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 다임스토어로 첫 발을 내딛다 했는데 창업 초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JC페니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해가지고 드디어 프랜차이즈 가게를 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다임스토어입니다. 다임은 10분의 1달러를 말하네요. 100엔샵 일본에요. 한국에 1000원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임스토어라는 말은 싸게 싼 물건이라는 그 느낌이 드네요. 가게를 내려보니까 창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25,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임대비랄지 사업 시작하니까 창업 초창기에 창업 자금이 필요한 거죠. 25,000달러 임대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본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은 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장인에게 2만 달러를 빌려서 25,000달러 임대비를 지불하고 다임스토어를 개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매우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게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갱신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손 털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요. 크게 실패했네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산하고 났을 때요, 이제 물러나왔을 때 그가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이냐면 5만 달러였습니다. 5,000달러의 자기 자본으로 시작했다가 5년 지나서 5만 달러가 되었으니 10배가 늘었네요. 그는 큰 성공을 더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겠지만은 1단계 끝났습니다. 1단계를 끝나고 봤을 때 그는 많은 실패에서 얻은 교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본을 10배만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창업 초창기 가게에 있었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원, 재기를 꿈꾸다 그랬습니다. 재기를 꿈꿔요. 드디어 다시 이제 절치부심하는 거네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절치면서 제2호 가게를 낼 때 그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경쟁사를 방문하고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요,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탄생한 겁니다. 고객이요, 물건 산 사람이 자기가 동계산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이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가게를 낼 때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한 잡화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동역자를 채용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내도록 합시다. 이익이 나오면 우리 이익 서로 쉐어합시다, 나눕시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동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게 샘 윌튼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직원만 고용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능한 직원일수록 독립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아까 동역자, 동업자, 아까 말 이익을 쉐어한다는 제도는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샘 윌튼은요, 월마트, 가게, 잡화점, 슈퍼마켓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과 뭐합니까? 이익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그런 정신, 생각을 가지고 사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관행을 타파했습니다. 샘 윌튼은 경쟁사랄지 동종업계랄지 이 업종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남을 어떻게 하는지, 진열을 어떻게 하는지,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시설과 설비, 주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벤치마킹이라고 말합니다. 벤치마킹에 능했던 사람이 샘 윌튼이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의미 이런 말이죠.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시도했는데 결과가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모방한 거죠. 샘 윌튼은 새로운 가게, 잡화점이나 슈퍼나 슈퍼마켓 등등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행을 타파해서 남다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잘 관찰하고 잘하는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적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 평가하기를 관행 타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쇼핑센터가 성장하고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에 도전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 시대는 할인마트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할인마트가 시작했었고 유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창업한 가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입니다. 네 번째 단원에 이렇게 썼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다는 표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관행타파라는 용어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샘 윌튼이 했던 월마트의 모든 비즈니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행위를 잘 분석해 보면 그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였습니다. 그는 매일 변화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면 바로 실시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샘 윌튼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하루에 돌아다녔던 거리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보다 넓은 지역, 보다 먼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샀습니다. 비행기를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멀리까지 가고 싶어서요. 샘 윌튼 사업을 매우 잘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을 특별히 감명을 받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샘 윌튼은 인재 채용을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는데 새로운 매장을 내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동업할 생각 있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배당받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는데 관심이 있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확보했었고 좋은 인재가 모여서 함께 일하는 이 회사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히트 상품입니다. 이익이 났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이 팔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있잖아요. 박리담회. 그렇죠? 이익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많이 팔게 되면, 이익이 박하더라도 많이 팔게 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는 어떻게 물건을 박리담회 할 것인가, 이익은 줄이더라도 많이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히트 상품이죠. 어떤 물건이 히트를 칠 수 있을까? 많이 팔 수 있을까? 많이 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가격 싸면 더 많이 팔려요. 가격을 더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이 3배 느는 거예요. 가격을 10% 20% 깎았더니 판매량이 3배 느니,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박리담회. 하나를 팔아서 이익이 적다 할지라도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져버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박리담회입니다. 여하튼 박리담회의 전략은 월마트의 기본 전략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샘 윌튼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벤치마킹의 규제였습니다. 인재 채용의 규제였습니다. 박리담회의 규제였습니다. 가격 관리, 코스트 관리, 전략 정신의 규제였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했었고 그는 매우 부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18가지 단원 중에서 네 번째 단원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좌를 통해서 5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